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전국 날씨 상황 짚어보고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가연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북극발 한파인데 오늘 얼마나 춥고 또 이번 추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이번 북극 한파의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추위가 더 심해져서요.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내륙 전역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졌고요. 해안 지역도 일제히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7.8도로 이미 올겨울 최저 기온에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에 달하고 있고요. 대관령에서는 이 시각 체감 추위가 영하 33도 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맹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까지도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에 달하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야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눈 소식은 잠시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한파특보가 대설특보가 남아있는 목포 등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 독도에 아주 약하게 눈이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상에서는 눈구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해안 지방의 눈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또다시 강해지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제주 산지 최고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길이가 정강이 또는 발목까지 오는 롱패딩이 인기인데요. 이 롱패딩을 입었을 때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롱패딩을 입으면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통이 좁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패딩을 입으면 보폭을 넓혀 걷기 어렵고 빙판길에서 미끄러졌을 때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롱패딩은 통이 넉넉한 것을 고르는 게 좋고 옷 아래쪽 지퍼나 단추를 살짝 풀어서 다리를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기보다는 장갑을 껴서 미끄러졌을 때 양팔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빙판길에서는 평소보다 보폭을 10에서 20% 줄이고 자세를 낮춰 걸어야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롱패딩을 입을 때 주의사항 정리해볼까요? 롱패딩 아래쪽 단추나 지퍼를 살짝 풀어서 다리를 움직일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양손은 주머니에 넣지 말고 장갑을 껴야 미끄러졌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빙판길에서는 평소보다 보폭을 줄이고 자세를 낮춰 낙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며칠째 1000명대 아래를 유지하면서 방역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운영 재개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교습시설은 일단 제한적으로 문을 열게 해줬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태권도장과는 달리 운영을 하지 못했던 해동검도와 줄넘기, 축구교실들이 오늘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9명 이하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들에 대해 영업이 허용된 겁니다. 그나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낫죠. 왜 이게 일률적으로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할 바에는 처음부터 그냥 아예 실제적으로 하실. 하지만 헬스장과 필라테스처럼 이용자 대부분이 성인인 다른 실내 체육시설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키즈반 없이 성인들만 운영하는 센터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고요. 250명 중에서 3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문을 열게 되면은 전기세도 안 나오는 형태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시설이 먼저 문을 열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끝나는 17일 이후 헬스장, 노래 연습장 등 집합 금지가 장기화된 업종들도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몇 시까지 그리고 몇 명까지 영업을 허용할지 등 세부적인 방역 수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선교단체 인터컵이 운영하는 BTJ 열방센터가 무기한 폐쇄 조치됐습니다. 이전에도 집합금지 안내문까지 훼손했던 열방센터 측은 이번에도 공무원들의 진입을 막으면서 방역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시에 있는 BTJ 열방센터 입구. 집합금지 조치 10여일 만에 아예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행정명령서를 들고 상주시장이 직접 왔습니다.
이틀 전 시설 내부에 사람들이 모여있던 현장이 적발되고도 입구에서부터 공무원들의 진입을 막습니다. 이기세요. 공무 집행입니다. 공무 집행에 대한 방해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다시 지고. 영장 가져오셨습니까? 영장 필요 없는 겁니다. 시설 폐쇄 명령문이 붙은 바로 위쪽엔 열방센터 측의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영장 지참을 불문하고 공무원이 시설에 들어오면 업무 방해죄와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집행해. 집행하세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 형법에 어긋납니다. BTJ 열방센터에 대한 폐쇄 기간은 별도 해제 시까지, 사실상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점까지 무기한 폐쇄입니다. 상주시는 건물을 관리할 최소 인원만 남고 전원 시설에서 나가달라는 퇴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열방센터 측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집합금지 안내문까지 무단 훼손해 벌써 3차례나 고발당했습니다. 선교단체인 인터콥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열방센터와 관련된 연쇄 감염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600명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추적 중인 2,800여 명 중 검사를 받은 사람은 아직 800명이 채 안 되고 전국 곳곳에서 비밀 모임을 개최하려는 시도까지 포착되고 있어 제2신천지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2주일도 안 남기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 시위대가 난입하고 사망자까지 나왔죠. 이 사태를 부추긴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건데 내각이 못하면 의회에서 탄핵 절차 시작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측근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트럼프 제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라도 더 재임해서는 안 된다며 퇴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니 부통령에게 직무를 넘기도록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If the Vice President and the Cabinet do not act, the Congress may be prepared to move forward with impeachment. That is the overwhelming sentiment of my caucus. 탄핵이 가능하려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와야 하는데 공화당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일단 공화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의원이 나왔습니다. The president is unfit and the president is unwell. And the president must now relinquish control of the executive branch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 인사들의 사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이 이번 난입 사태 이후 강요로서는 처음으로 물러나기로 했고 트럼프의 전직 비서실장도 지금 갖고 있는 북아일랜드 특임 대사직을 사임했습니다. But you can't do it, and I wouldn't be surprised to see more of my friends resign over the course of the next 24 to 48 hours.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스테퍼니 그리엄 영부인 비서실장,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사임했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도 사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